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어머니 통장이 여기 있는데 돈을 찾을 수 없다니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며 목격한 수많은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정작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그 돈을 쓸 수 없는 현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무려 12조 원이 넘는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고 잊어버린 계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금융권에서 근무하며 수천 명의 65세 이상 고객들을 만나온 금융 전문가입니다. 오늘 저는 은행에서 절대로 먼저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나요? 평생 모은 돈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들이 간단한 사전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이런 중요한 정보를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자신의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노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할 때 약 80%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즉시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가족들이 여러분의 치료비를 내기 위해 여러분의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본인만 인출 가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금리 대출? 아니면 치료를 포기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78세 박지성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된 박 할아버지. 급히 수술이 필요했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을 때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죠. 결국 가족들은 고금리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마련했고 그 후 법적 절차를 밟는 데만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데 정작 아버지 살리는 데 쓰지 못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가 달린 긴급 상황에서 시간과 돈을 모두 낭비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돈인데도 내가 아플 때, 가장 필요할 때 쓸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75세 김영희 할머니는 5개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조언을 따라 자산을 분산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모든 계좌를 기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1년 이상 거래가 없던 3개 계좌는 휴면 계좌가 되어 있었고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런 통장이 있었나? 완전히 잊고 있었네. 김 할머니는 휴면 계좌가 된 돈을 다시 찾으려 했지만 일반 은행 창구에서는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복잡한 절차와 기다림 끝에 겨우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휴면 상태가 된 계좌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 경우 자녀들도 부모님이 어디에 얼마를 예금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돈은 영원히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바로 상속입니다. 이철수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세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내가 없으면 통장에 있는 돈 다 너희가 나눠 써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 목록은 가족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4번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은행 양식의 청구서. 더구나 세 자녀 중 한 명은 해외에 살고 있어 연락이 쉽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형제간 갈등으로 협조를 꺼려 했습니다. 결국 상속 절차는 8개월이나 지연되었고 그 사이 급히 필요했던 장례비와 병원비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형제간 갈등은 더욱 깊어져 결국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때문에 우리 형제가 이렇게 될 줄 아버지는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모은 돈인데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가족에게 갈등의 씨앗이 된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25년 금융 경력으로 엄선한 해결책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방법, 가족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비밀, 그리고 은행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65세 이상만의 특별 혜택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노후 금융 생활을 완전히 바꿀 중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를 하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이 정보들로 인해 더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해시태그 노년의 안전한 자산관리 65세 이상이 꼭 알아야 할 금융 비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금융보호제도와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큰 문제, 즉 응급 상황에서의 자금 접근성 문제, 휴면 계좌로 인한 자산 손실, 그리고 복잡한 상속 절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여러분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금융보호인 지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미리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금융보호인으로 지정해 두면 본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정된 보호인이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거래를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박지성 할아버지의 경우 만약 미리 아들을 금융보호인으로 지정해 두었다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도 아들이 바로 병원비를 인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을 필요도 법적 절차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었겠죠?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건강할 때 미리 은행을 방문하여 금융보호인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금융보호인으로 지정할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금융보호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한 번에 최대 500만원까지 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응급 상황을 위한 제도이므로 금융보호인이 인출할 때는 의사소견서나 입원 확인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법정 대리인 지정 절차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고 빠릅니다. 저는 제 아들을 금융보호인으로 지정해 두었어요. 만약 제가 갑자기 아프거나 의사표현을 못하게 되더라도 아들이 제 통장에서 필요한 병원비를 바로 찾을 수 있으니 안심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만난 72세 이정숙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웃의 안타까운 사례를 보고 바로 금융보호인 제도를 활용하셨고 실제로 얼마 전 갑작스러운 입원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휴면 계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약 12조 원의 돈이 휴면 상태로 잠들어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어르신들이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잊어버린 계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면 계좌란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예금 만기가 지난 계좌를 말합니다. 이런 계좌는 자동으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되어 관리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휴면 상태가 된 계좌는 더 이상 일반 은행 창구에서 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모든 계좌를 정리하는 통장 정리의 날을 만드세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꺼내어 확인하고 각 통장의 최소한의 거래에 1,000원 입금 후 출금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좌가 휴면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휴면 상태가 된 계좌가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가까운 은행 창구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면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찾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저는 매년 생일날 모든 통장을 꺼내서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날 각 통장에 10,000원씩 입금했다가 다시 출금하죠. 그러면 계좌가 휴면 상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만난 68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 하나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상속 문제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이철수 할아버지 가족의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은 사전 준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탁이란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나 은행에 맡기고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관리하고 분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망하면 장례비로 2,000만 원을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세요 라고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상속 절차 없이 바로 지정된 대로 재산이 분배된다는 점입니다. 법적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 자녀들 간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자녀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고 싶었지만 막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조금 더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언장으로는 나중에 자식들끼리 다툴까 걱정됐죠? 신탁을 통해 제 뜻대로 재산을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은 73세 박영자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신탁을 통해 자신의 뜻을 명확히 하고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신 것이죠. 신탁 외에도 공동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와 공동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두면 본인이 사망해도 자녀가 바로 그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생전에도 자녀가 계좌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녀와만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 유언 공증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차필 유언장은 나중에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지만 공증받은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유언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상속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65세 이상만을 위한 특별한 금융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고령 고객을 위한 특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시니어 전용 예금입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65세 이상 고객에게 일반 예금보다 0.5에서 1% 정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예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돈을 예금하더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수수료 면제 혜택입니다. 많은 은행들이 65세 이상 고객에게 타행 이체 수수료, 현금 자동입 출금기 이용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매월 누적되면 상당한 절약이 가능합니다. 셋째,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령 고객을 위해 은행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금융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허리가 아파서 은행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직원이 직접 집으로 와서 통장 정리도 해주고 필요한 서류도 받아가니 정말 편리해요. 이것은 82세 최영순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 덕분에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디지털 금융 보안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르신들을 노린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 사기는 어르신들의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금융 정보는 절대 전화로 알려주지 않는다입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물어보는 전화가 오면 즉시 끊으세요. 정부기관이나 은행은 절대로 전화로 이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에게 돈을 이체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담하세요. 특히 긴급하다, 비밀을 지켜달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것은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입니다. 저는 작년에 검찰청이라며 전화가 와서 사기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해서 5천만 원을 보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사기였죠. 그때 누군가에게 상담이라도 했더라면. 이것은 제가 만난 69세 이명희 할머니의 안타까운 경험담입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시 반드시 주변에 상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금융 정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자금 접근성 문제, 휴면 계좌로 인한 자산 손실, 그리고 복잡한 상속 절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노년기, 평생 모은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문제이며 가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먼저 금융보호인 지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의사 표현이 어려워질 때 가족이 여러분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제도는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일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을 금융보호인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서로를 금융보호인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둘 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큰 아들도 추가로 지정해 두었죠. 이렇게 해두니 만약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70세 박미경 할머니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금융보호인 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금융보호인으로 지정할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관계증명서입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30분 내외면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휴면 계좌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통장 점검 습관을 들이세요. 앞서 말씀드린 통장 정리의 날을 정해서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거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모든 계좌를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매년 정월 대보름날 모든 통장을 꺼내서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날 각 통장에 1,000원씩이라도 입금했다가 출금하죠. 그리고 통장 목록을 작성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제가 어디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것은 78세 이영수 할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이 나중에 큰 자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속 문제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탁, 공동명의 계좌, 사전 유언 공증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준비 여부에 따라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증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명확히 해두니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장례식 비용과 병원비를 위한 별도의 계좌도 마련해 두었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이것은 82세 김정희 할머니의 현명한 준비입니다. 이런 준비는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네 번째로 65세 이상을 위한 특별 금융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시니어 전용 예금, 수수료 면제 혜택,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65세 이상을 위한 특별 혜택이 있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노인 우대 혜택이 뭐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수수료 면제 카드도 만들어주고 금리 우대 예금도 알려줬어요. 그동안 몰라서 못 받았던 혜택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68세 최영호 할아버지의 경험입니다.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찾아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금융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세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을 노린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 정보는 절대 전화로 알려주지 않고 낯선 사람에게 돈을 이체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는 이제 전화로 금융 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나중에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급하게 돈을 보내라고 하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먼저 물어봐요. 이것은 73세 박순자 할머니의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이런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실천해야 할 5가지 행동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 내에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금융보호인을 지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중 한두 명을 선택하고 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번 주말에 통장 정리의 날을 가지세요. 집에 있는 모든 통장을 꺼내어 확인하고 각 통장에 최소한의 거래를 해두세요. 그리고 통장 목록을 작성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족에게도 그 위치를 알려두세요. 셋째, 상속 계획을 세우세요. 공증 유언장 작성, 신탁 설정, 공동명의 계좌 개설 등 여러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한 달 내에 실행에 옮기세요. 넷째,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65세 이상을 위한 특별 혜택에 대해 문의하세요. 시니어 전용 예금,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세요. 다섯째, 금융 사기 예방 원칙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세요. 금융 정보는 전화로 알려주지 않는다. 급한 송금 요청은 가족과 상담한다 등의 원칙을 정하고 실천하세요. 이 5가지 행동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후 금융 생활은 훨씬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가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저는 이런 금융 준비를 모두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취미 생활과 손주들과의 시간을 즐길 수 있죠? 금융 문제가 해결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76세 정민수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금융 준비가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노후의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65세 이상이 꼭 알아야 할 금융 비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